제가 이제 입대한다고 했을 때 우리 대학교 동기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봤었고, 저희 오빠도 여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딱히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 우리 아이들은 군대 주변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가 맨날 군복 입고 출근하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여자는 군대 안 가도 돼? 인사부터 하고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 저는 육군 장교로 20년간 복무하고 전역한 전미선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성폭력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군대에 왔냐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저는 대학 다닐 때 IMF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현실적인 이유로, 그리고 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고 남자들과 당당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 군대에서 좀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갔고, 저는 이제 과거에 헌병이라고 불리던 군사경찰이었거든요. DP.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DP라는 영화가, 드라마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DP처럼 정말 그러냐고. 근데 이제 DP 영화는 사실의 실화에 약간 기반을 두고 있는 거긴 하고 좀 비슷했죠. 지금은 어떤 남성들이 어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일단은 다 신체 검사 거쳐서 군대에 다 가야 되지만, 우리 징병제 하에 있다 보니 군대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어하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한 해에 수천 명씩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을 시키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력들을 관리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지금 병력들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원들을 관리하는 초급 간부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훈련을 하고 경계 근무를 하고 이런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병력 관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딸아이가 만약에 병사로 왔을 때 복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군대 주변에서 자라다 보니까 엄마가 맨날 군복 입고 출근하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군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라다가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가서인가? 제가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여자는 군대 안 가도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대에서 여군이 한두 명이었어요. 제가 입대할 때는. 그런데 지금 대대에 가면 10대 명 있는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는. 예. 그럼 그렇게 여군들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 수가 적어서 대학교가 문 닫고 있고, 그렇듯이 이제 군대에서도 저출생 문제로 인해서 남군들이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남자들이 병력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중간에 전역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 빈자리들을 채울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군들이 저는 많이 이제 군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에 동안 주요 대학의 ROTC 병력들이 반도 못 채워졌다고 해요.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빈자리들을 여성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여군들이 이제 수적으로는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질적으로도 좋은 자리를 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남군들이 떠난 자리, 버린 자리들을 먼저 이제 여군들로 채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작전 업무잖아요. 작전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보다는 인사과장, 군수과장 이런
전방 중대장이 아니라 신교대 중대장들 같은 자리를 이제 여군들이 채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급이나 이런 걸 하려면 중요한 보직으로 가야 되고 전방으로 가야 되고 작전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 군대 내에서도 좀 주변화된 데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정작 진급할 때 되면 그게 너는 좋은 경험 못 쌓았잖아. 너는 좋은 보직 못 갔잖아.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뭐 진급을 못 하게 돼서 나중에는 오히려 더 좀 부작용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993년부터 31년간 금녀의 공간이었던 잠수함에 해군이 올해부터 여군 장교와 부사관 9명을 본격 배치했습니다. 앞서 전방 GOP 포병 등에서도 금녀의 벽이 허물어졌지만 여군의 고급 장교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왔는데 그리고 지금 여자들이 군대에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진지한 논의들은 없고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4 시민국방 백서는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에서 발간한 시민이 만든 국방 백서입니다.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백서는 그 국방부의 정책과 제도를 이제 국민들한테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요.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이제 의견을 담아서 보완하고자 저희 발간한 문서이고, 제가 집필한 부분은 군대 성차별과 성폭력에 관해서 집필을 했고, 양성평등을 넘어서 성평등으로라는 제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적 조직보다도 국방부에 있는 제도라던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는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공군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던 여성 부사관이 세상을 등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그리고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군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했습니다. 근데 제도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런 폭력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한 군 수뇌부 그리고 지휘관들, 주요 지휘관들의 그런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2022년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개인적 문제이다라고 이제 거의 이렇게 말씀을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국방부나 우리 공적 조직 사회에 많은 영향을 좀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 하에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여군의 역할은 늘어날 것이라고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좀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제도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우리가 계속 그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군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군대라는 거는 뭐 안보나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적 기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단순한 공적 기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 국군의 이병의 인권이 대한민국의 인권이다. 훈련소 훈련병의 인권이 우리나라의 인권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순한 공적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 사회 방식에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회의 규범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요즘 군대에서는 이렇게 안 해. 야, 군대법도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군대가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돈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예산이 된다면 저는 병사들한테 국내에서 제일 좋은 운동화, 제일 좋은 체육복, 제일 좋은 패딩 이런 거 사서 줬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우리 때는 만 얼마 받았는데 너희들 200만 원이나 받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1000만 원이 줘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집에도 못 가고 근무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돈으로 환산될 문제는 아니죠. 근데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그런 처우 개선이라던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